안녕하세요. 오늘은 펩트론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은 34.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137.3억 원으로 47.1%나 커졌어요. 2분기만 떼어보면 영업 손실 79.5억 원으로 최근 6분기 중 가장 컸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이 더 빨리 불어난 셈이죠. 오늘은 공시된 자료로만 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건 4가지입니다. 하나씩 근거를 짚어드리고 끝에 지켜볼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12% 늘었는데 영업 손실은 47%나 늘었어요. 연구개발비도 매출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둘째, 매출의 76%가 고객 두 곳에서 나옵니다. 1년 전보다 더 집중된 숫자예요. 그중 큰 쪽은 상대가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셋째, 890억짜리 오송 공장은 돈보다 일정이 문제입니다. 재원은 대체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미 한번 착공이 밀렸거든요. 넷째, 핵심 후보 물질은 아직 전임상 단계입니다.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함께 지켜볼 것도 셋 있습니다. 3분기 영업 손실이 2분기 아래로 내려오는지, 2027년 8월 조기 상환 청구일까지 주가가 회복되는지입니다. 그리고 PT403의 임상 1상승인이 공시로 나오는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상승장을 대비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방향성도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한 종목이 동시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아래를 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종목별 격차는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더 크게 갈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느냐? 저는 3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수급입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모멘텀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종목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앞서고 숫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3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시장이 뒤늦게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단기적으로 30%, 40% 수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종 병기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도 상당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새로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종목은 이미 익절을 진행했고 이제는 또 다른 상승 가능성을 가진 종목을 찾아볼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 넘게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종목을 골라내고 긴 호흡으로 높은 수익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종목도 단순히 단기 상승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 섹터의 성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이 종목의 거래량이 들어온 이유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원비나 멤버십 가입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가 드리는 콘텐츠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급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주시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펩트론은 펩타이드, 약효지속화 플랫폼 스마트대포로 신약을 개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설계하고 만드는 기업이에요. 1997년 대전에서 설립됐고 대표는 최호일, 직원은 168명이에요. 2015년 코스닥의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상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매출은 신약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옵니다. 매출의 41.4%는 연구개발 용역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시험에 보여주고 받는 평가 용역료예요. 14.1억 원 규모이고 전액 수출로 잡힙니다. 이 매출은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만 인식됩니다. 다음은 약효지속성 의약품 34.5%인 11.8억 원입니다. 류프로렐린 서방주사인 루프원이 2025년 10월부터 팔리기 시작했어요. 반년 만에 매출의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된 제품치고는 빠른 속도예요. 펩타이드 소재는 20.8%, 7.1억 원입니다. 연구기관과 제약사에 파는 주문형 연구용 펩타이드예요. 4가지 매출 유형 가운데 1년 새 비중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은 전문지약품 도매로 3.3%, 1.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에 판매가 끝나서 남은 건 종료 전 한 달치예요. 이 숫자들은 전부 개별 기준이고 연결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종속회사가 연계거든요.
최근 6달 사이 일어난 일들을 5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공장 투자, 회사채, 계약 2건, 지분 변동 순서입니다. 먼저 오송 제2공장입니다. 2025년 12월 정정 공시로 투자 금액이 650억 원에서 89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완공 목표는 2027년 6월 30일로 6개월 밀렸어요. 사유는 교환 사채 발행에 따른 자기 자본 변동과 착공 허가 지연입니다. 목적지는 충북 청주 오송이고 CGMP급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두 번째는 241.8억 원 규모의 3호 교환사채입니다. 2025년 8월에 납입됐고 만기는 2030년 8월이에요. 표면이자율과 만기자율 모두 0%입니다. 교환 대상은 신주가 아니라 자기 주식 73,961주라 희석 영향은 크지 않아요. 자금 용도는 전액 시설 자금이고 2027년 8월부터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세 번째, 일라이 릴리와 맺은 스마트 대포 평가 계약입니다. 2025년 12월 정정으로 계약 기간이 최대 24개월까지 늘었어요. 스마트 대포를 릴리가 가진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해보는 공동 연구용 라이선스예요. 계약 금액은 비공개고요. 다만 릴리가 30일 전 서면 통지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도 함께 공시돼 있어요. 네 번째는 기술 이전 계약 2건이 도로 돌아온 일입니다. 중국 퀴루와의 ADC 기술 이전 계약은 2025년 9월 합의로 종료됐어요. 원래 계약 규모는 6,160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33.4억 원이었습니다. 유한양행과의 PT302 계약도 2016년 3월 협의 해지로 권리가 돌아왔어요. 마지막은 7월 13일 최호일 대표의 장내 매수입니다. 만주를 주당 10만 5,550원에 사들여 지분을 7.19%로 늘렸어요. 취득 금액은 약 10.6억 원입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보유 지분을 5.10서에서 4.08%로 줄이며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두 건 모두 공시로 확인된 사실이고 회사의 영업이나 계약과는 무관한 지분 변동이에요. 최근 1년 236거래일의 일봉을 이동평균선과 거래량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주가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75%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반등했습니다. 짚을 지점은 3곳이에요. 먼저 52주 최고가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39만 2,500원까지 올랐어요. 그날 거래량은 54만 4,757주로 크게 뛰었습니다. 구간 첫날인 2025년 8월 12일 종가는 30만 5,500원이었습니다. 석 달여 만에 최고가를 다시 쓴 셈이에요. 이 직후인 12월 1일과 3일에 릴리 계약 연장과 오송 공장 투자 확대 정정 공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52주 최저가입니다. 2026년 7월 14일 9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고점 대비 75% 하락이에요. 최고가를 찍은 지 8달이 채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그날 거래량은 47만 1,300주로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하루 전인 7월 13일 최호일 대표가 장내에서 만주를 매수했습니다. 다만 하루 차이라는 것 말고 투사실을 잇는 근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일인 8월 14일 종가는 19만 4,000원입니다. 그날 거래량은 13만 4,526주였어요. 고점 대비로는 50.6% 낮고 저점 대비로는 98% 오른 자리입니다. 저점을 찍은 지 한 달 만에 거의 2배로 반등한 셈이죠. 이 구간의 최고가는 최저가의 4배쯤 됩니다. 다만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확인된 공시가 없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펩트론 들고 계신 주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더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면 세력들 움직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최근 6분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막대로, 영업손익은 선으로 그렸어요. 6분기 모두 적자라 영업이익률 대신 영업손익 금액을 썼습니다. 참고로 25년 4분기는 따로 공시되지 않아 연간에서 1, 3분기를 뺀 계산값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손실이 더 빨리 커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은 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어요.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93.3억 원에서 137.3억 원으로 47.1% 커졌습니다. 2분기만 보면 영업손실 79.5억 원으로 6분기 중 가장 큽니다. 매출이 10% 늘 때 손실이 40% 느는 구조라 지금 매출 규모로는 비용을 덮지 못하는 셈이죠. 반년 만에 지난 한 해치 순손실을 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순손실이 138.3억 원인데 2025년 한 해 순손실 138.2억 원과 사실상 같아요. 1분기 61.1억 원, 2분기 77.1억 원으로 분기마다 커지는 중입니다. 이 기간 이익인격음도 1,060억 원에서 922억 원으로 줄었어요. 2025년은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영업손실은 165.3억 원에서 212.6억 원으로 28.6% 커졌습니다. 그런데 순손실은 220.3억 원에서 138.2억 원으로 37.3% 줄었어요. 회사는 그 이후로 금융상품 평가이익과 이자 수익 증가를 들었습니다.
본업이 좋아진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2026년 상반기에는 이 완충이 사라졌어요. 순손실이 영업손실보다 더 커졌거든요.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3배 가까이 됩니다. 2025년 연구개발비는 159.9억 원으로 매출의 283.7%였어요. 2026년 상반기도 95.7억 원으로 매출의 280.5%입니다.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서 그해 손익에 그대로 잡혀요. 정부 보조금을 뺀 뒤에도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의 숫자들을 바탕으로 지켜볼 지점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12% 늘 때 영업손실은 47%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매출의 280%가 넘는 수준이라 지금 매출 규모로는 비용을 못 덮는 구조예요. 방위 순손실도 지난 한 해 순손실과 비슷한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3분기 영업손실이 2분기에 79.5억 원 아래로 내려오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매출의 76%가 고객 두 곳에서 나옵니다. 2025년엔 두 고객 합이 58.9%였는데 1년 사이 더 집중됐어요. 그중 더 큰 고객의 계약은 상대가 30일 전 통지만으로 언제든 끝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매출은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만 잡히는 용역료라 계약이 끝나면 매출도 함께 끝나요. 평가 계약이 상업 라이선스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항목입니다. 셋째, 890억 오송 공장은 돈보다 일정이 문제입니다. 재원은 미집행 자금과 교환 사채를 더하면 대체로 확보돼 있어요. 다만 완공 목표인 2017년 6월이 이미 한 번 밀린 일정이라 다시 밀리는지 봐야 합니다. 공장이 다 지어져도 채울 물량은 아직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넷째, 2027년 8월부터 241억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 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석 달마다 액면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잠재 희석은 신주가 아니라 자기 주식이라 0.57%에 그칩니다. 대신 교환가액이 지금 주가보다 68.5% 높고 조정 조항도 없어요.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면 사채권자가 현금 상환을 고를 요인이 커져요. 다섯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후보 물질은 아직 이른 단계에 있습니다. 비만 당뇨 후보 PT4503은 전임상 단계입니다. 파킨슨 후보 PT320은 임상 2상을 끝낸 뒤 다음 단계가 공시로 나오지 않았어요. 보도에 따르면 릴리의 비만약 완제 생산 기대가 돌기도 했지만 공시로 확인된 계약은 없습니다. 회사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어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DRT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는 2026년 반기보고서, 주가는 8월 14일 종가가 기준이고요.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를, 일부 수치는 계산값을 참고했습니다. 펩트론 이야기는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단기 매매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특정 종목과 테마의 거래 대금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을 미리 선별하는 것입니다.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툭 던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인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종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단타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